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친구가 소중히 여기는 굿즈를 아내가 다 팔아버려서 다시 사내라고 할 거라며 내게 구원 요청을 보내왔다. 아무리 그래도 마음대로 팔아치우는 건 좀 아니다 싶어 바로 뛰어갔는데 아내분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일단 남편이 생활비를 10원도 안 내니까 팔아치우고 생활비로 보탰어요. 라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요즘이야 부부가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딱히 이상한 건 아니다. 하지만 아내분의 말이 좀 걸리고 친구 말도 이해는 가니까 조금 더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했다. 아내분은 생활비 안 보태면 진짜 싹 다 팔아버릴 거라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던가 라고 하길래 팔았어요. 라고 하니 친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하지만 아내분은 몰라 라는 한마디로 받아쳤다. 친구에게 왜 생활비를 안 냈냐고 물으니 아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그걸로 충분히 살만한데 굳이 내가 낼 필요 없잖아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해왔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쯤부터는 아내분 논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튀어나온 말은 아주 충격의 연속이었다. 친구는 주택자금 대출에 한 푼도 안 보탰고 전부 다 아내분이 내왔다고 한다. 친구가 말하길 처음에 3천만 원은 냈으니까 달마다 내는 돈은 안 내도 좋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분은 계약금은 저도 2천만 원 냈죠. 1,000만 원 더 냈으니 반년 동안은 안 내도 좋다고 합의 본 건데 남편은 5년 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 이건 아내분 말이 맞지. 심지어 친구는 공과금도 한 푼을 안 낸다고 하는데 나는 애초에 공과금 쓰지도 않아. 쓰고 있는 건 거진 다 당신이잖아. 공과금 써서 만든 밥을 먹고 빨래한 옷도 입고 차갑게 해둔 맥주도 먹고 청소된 방에서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쓴 건 당신이잖아. 그래, 그걸 써서 만든 것들을 당신이 다 소비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지금. 게다가 식비도 한 푼 안 내는 주제에 간식 없다고 징징대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함부로 먹지 마. 밥 만들고 식비 내겠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생활비라도 내면 아무 소리도 안 하지. 본인 간식비 정도는 본인이 내. 둘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건 무조건 친구가 이상한 게 맞다. 이 외에도 아내분은 하루하루 울분이 꽤나 쌓여 있었는지 친구가 생필품 하나 안 사면서 잔소리만 한다는 등 연이어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에 맞서 친구는 핸드폰비는 자기가 내고 있고 점심도 자기 돈으로 사 먹는 데다가 게임에 과금하는 것도 직접 내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이렇게 상식 밖의 사고를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깼다. 친구는 나한테 언짢은 표정으로 아니 A랑 B는 점심이나 담배 같은 건 집사람한테 받은 용돈으로 쓰고 있고 회식 때마다 5만 원씩 받는데 나는 싹 다 내가 내고 있어. 용돈 받은 적도 없고 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듣고 있던 아내분은 남편 사고방식이 너무 상식 밖이라서 정신이 나갈 것 같다고 하길래 일단 다른 방으로 보내드렸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용돈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설명하고 이해시켰다. 그 후 다시 둘을 붙여놨더니 그래도 집사람이 돈 더 많이 번다고. 아예 대화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건 좀 큰일 났다 싶어 다음날 회사 동료랑 상사에게 부탁해 너가 이상한 거 라고 설득하여 겨우 납득시킬 수 있었다. 참고로 계속 참고 있다가 화나서 굿즈를 팔아버린 원인은 친구의 낭비벽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애가 태어날 때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하고 있겠지 싶었는데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니 200만 원 정도? 많이 모았지?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이 둘은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냈고 아내분이 2살 연상의 어른스럽다. 그래서 남편 쪽이 보살핌을 받는 게 당연하다시피 되어 있었다. 누가 보면 부부가 아니라 완전 엄마 같은 느낌이었다. 이 친구를 사회인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는 여유 있는 성격이다 싶었는데 그 여유는 다 아내의 뒷바라지의 결과였다. 아내분도 계속 참고 있다가 빚이나 공과금 좀 내라고 해도 아 왜? 당신이 우선 좀 내! 라고 마치 부부 재산은 공유 재산이니까 누가 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도 슬슬 애나 가질까 하는 얘기나 하면서 뭔가 엄청 비싸 보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길래 걱정이 돼요. 돈 괜찮은 거야?
제대로 모으고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제대로 모으고 있어. 꽤 많이 모았는데? 하지만 씀씀이가 너무 해픈 것 같아 아무래도 걱정이 돼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았는지 알려줘. 라고 물었더니 200만 원 정도? 많이 모았지? 라는 말이 돌아오자 결국 이 친구는 자기가 번 돈은 다 자기가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애가 생기면 아내가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애가 생기면 아내가 일을 못하니까 너가 부양해야 한다고 말하니 응? 내가 왜? 라고 말하길래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그럼 아내분이 일을 못하는 동안 뭘로 생활할 건데? 라고 물으니 몰라. 아내한테 물어보든가. 돈 내고 있는 건 아내잖아.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한 말이나 해댄다. 내 친구가 이 정도로 멍청할 줄은 몰랐기에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참고로 친구는 팔려버린 굿즈에 대해서 10년 후에 가치가 1억 원까지 뛸 거였으니까 물어내! 라고 주장했지만 말이 돼? 다 합쳐서 100만 원도 안 했어! 라는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일단 아내분이 이런 친구랑 앞으로 가정을 꾸릴 수는 없으니 이혼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꺼내자 친구도 쫄고 말았다. 구야 당연하다. 결혼했는데 생활비도 안 내지 애가 생겨도 돈을 안 줄 거라 하는데 누가 안 그럴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설득해서 친구는 모든 급여를 아내분에게 맡기겠다는 각서를 쓰는 걸로 겨우 이혼은 면하게 되었다. 그 후 친구 용돈은 달 5만 원에 점심 나가서 사 먹지도 못해 라고 한탄했는데 사정을 알고 있는 상사와 동료들이 그냥 지금까지 네가 너무 비정상이었던 거야. 오히려 이혼하는 네 아내한테 감사한 줄 알아. 그래, 만약 네가 그렇게 예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내한테 버려지고 나서 하든가. 근데 그렇게 되면 너 혼자서 식비, 공과금, 빚 싹 다 혼자 떠안아야 되니까 외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나도 거기에 덧붙여 그따구로 살았어도 도시락까지 만들어주는 아내분한테 죽을 힘을 다해 잘해줘라 라고 한마디 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마트에 갔다가 아내분과 마주쳤다. 아내분은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내게 머리를 숙여가며 감사를 표했다. 그날 친구가 딱 나를 부르길래 친구와 합세해서 자기를 비난이라도 하려나 보다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듣더니 친구인 남편에게 한마디 해줘서 정말 기뻤다고 한다. 내가 그 뒤로는 어때요? 좀 바뀌었나요? 라고 물으니 나나 직장 사람들 덕분에 자신의 사고방식이 이상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남편 급여도 아내분이 다 관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은 정말로 임신해서 얼마 전에 남편에게 앞으로 아이한테 돈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서 알려준 결과 아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자기가 모아뒀던 200만 원을 바로 옮겨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헤어졌다. 처음엔 머리가 어떻게 됐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친구는 새로 태어난 듯해서 참 다행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